저희가 금요일마다 글로벌 이슈들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변수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 유럽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지 속보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5년 만에 2만 선을 돌파했는데요. 먼저 일본 증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그 일본 증시가 가장 핫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보다는 주가 지수에 대한 기대감, 즉 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형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지수인 니케이 225 지수가 장중에는 2만 선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약 한 15년 만에 1위고요. 아무래도 2만 포인트라는 그 의미 자체가 단연간 이뤄졌던 일본의 그 디플레 탈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상징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 주가 지수와는 다르게 일본의 그 실물 경기는 아직은 좀 완만한 개선에 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지난해와 지지난해보다는 훨씬 좋은 흐름이지만 이렇게 급등한 주가 지수에 비해서는 아직 실물 경기는 다소 좀 완만한 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파른 엔저 부분 때문에 일본의 대외 부분 개선이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J커브 효과라고 나타나는 그 환율의 상승, 즉 환율의 절하로 인해서 그 무역 그 량이 증대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폭이 확대되는 이런 J커브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일본 경기뿐만 아니고 이런 주식시장의 호재를 이끄는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어쨌거나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BOJ에서도 양적 완화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혹자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십니다. 자산 가격, 즉 주식시장이 15년 만에 최대 호황이고 어찌됐던 실물 경기도 완만하지만 개선을 보이고 있는데 굳이 BOJ가 추가 양적 완화를 나설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이런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 BOJ는 추가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 호재는 맞고 기본적으로 실물 경기도 지난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것은 분명하나 아베노믹스가 추구하는 즉 일본의 그 임금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BOJ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물가 수준을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 같이 일본은 인구의 한 25%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인 즉 고령화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단연간의 그 제조업의 공동화 즉 제조업의 생산 기지가 해외에 나감으로써 구조적으로 임금 상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승세는 나타나지만 그 탄력성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임금의 제한적인 상승이 결국에는 물가의 목표인 2%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는 국면인데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유가가 반년 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또한 최근에는 이란의 제재가 풀리면서 이러한 하방 압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목표 인플레를 다달하지 못하는 일본의 그 인플레 수준 이러한 점이 BOJ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얘기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그리고 이번에 일본 얘기할 때도 사실 이런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면 과연 이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많은 분들이 그냥 숫자 개념일 수도 있고 어떤 시기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제쯤에 그러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생긴다면 언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추가적으로 BOJ가 아마 움직인다면 제가 볼 때는 한 10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BOJ가 연간 전망을 하는 달이 4월과 10월입니다. 즉 이번 달 말 4월 30일과 10월 말이었는데요. 이러한 수정경제 전망이 있기 바로 전에 경기의 모든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BOJ가 움직이는 역사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3년 4월에 BOJ가 양적 완화라는
QQE를 시행을 했었고요. 지난해 10월, 즉 수정 경제 전망이 있었던 10월에는 이러한 양적 완화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했던 경험, 즉 4월과 10월에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향후 10월 말 이전 아니면 10월 달에 BOJ가 움직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추가 양적 완화 시기도 한번 저희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 측에서는 뭐 정책 효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한번 내릴 때 25bp 내리는 한국은행으로서는 2달 연속 인하하기는 참 역시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동결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인하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또 금융통화위원회 안에서도 이번이 동결이 만장일치는 아니었잖아요.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 동결 소식 이후에 어떻게 좀 시장 보셨나요? 그러니까 어제 동결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문의가 왔었습니다.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결을 했습니다. 아마 추가 연이어서 이어지는 추가 인하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상반기 즉 5월달과 6월달 중에는 한 차례 추가 금리 인하 25bp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번 4월달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 이후 오후에는 수정경제 전망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체력, 즉 성장과 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아시는 것 같이 성장률은 3.1%, 그다음에 물가는 0.9%의 목표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눈높이를 낮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물가, 즉 1%포인트 가량 낮춘 물가 이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 향후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하를 좀 내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3.1% 성장과 0.9%의 물가, 즉 명목 성장률로 4%라는 것은 우리나라 잠재, 즉 우리의 잠재 체력에도 결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향후 10월 달에 가서 또한 7월 달에 가서는 하느니 수정경제 전망을 좀 더 하향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선제적 대응 입장에서 하느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중이라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5월과 6월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한국은행이 또 결과를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마지막 질문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뭐 글로벌 이슈들도 그렇고 일본과 또 우리나라 통화 정책들의 이런 뭐 동결이나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어떻게 좀 봐야 할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매크로를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 참가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 그러면 매크로가 그렇다 치면 향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에 가장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한 2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BOJ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물론 열려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10월 달경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다만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4월은 동결이었고 향후 이러한 BOJ의 기본적인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즉각적으로 엔화 환율과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반기 중 국내 하느니 그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그의 밑바탕에 즉 이번 주에 나타냈던 미국의 3월 FOMC 의사록을 보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많이 이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즉 우리 시장이 크게 발목을 잡았던 엔화 환율, 즉 엔저의 추가 상승이 제한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불안감이 경감되었다는 이 2가지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구간, 즉 버블을 형성할 수 있는 글로벌 유동성과 저금리 국면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4월은 아시는 것 같이 실적 시즌인데요. 이러한 경기의 턴어라운드를 감안해 봤을 때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소재 산업재 부분의 시크릿 업종에 대해서 주목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우리 시장도 지수 자체가 좀 화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런 승승장구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김도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